이렇게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애들 다 움직이고 하는 것보다. 이제 갑시다. 아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제일 첫 단원인데요. 첫 단원은 가볍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숙제 미리 나갑니다. 1번부터 79번까지 싹 다 풀어주시면 돼요. 1단원 전부 다예요. 오늘 진도는 1단원보다 살짝 더 나가서 항등식의 개념까지는 간단하게 설명할 거야. 앞반도 그랬고. 알았죠? 거기까지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거고, 오늘은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단원의 이름은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그죠?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단원은 이 과목 자체, 수학상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 고등수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그 과목 중에서도 제일 첫 단원이라서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중에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쉽다라는 의미로 기초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의 기본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통분을 할 줄 모르는데 고등수학을 할 수 없듯이, 그치? 곱셈, 나눗셈 할 수 없고 덧셈 할 수 없는데 고등수학을 할 수 없듯이, 마치 그냥 사칙연산처럼 기본적으로 가볍게 상식처럼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수학 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번 과목을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 중에 가장 기초, 가장 베이스가 된다는 거야. 기초니까 쉬우니까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초가 흔들리면 뒷단원들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어쨌든 제일 첫 단원, 다항식 연산 제일 첫 단원의 첫 번째 유형, 바로 뭐다? 다항식의 정리입니다. 마플 시너지는 다루지도 않아요. 자, 이거 우리 방학 때, 잠깐만. 유리였지? 너 이서율이니 박서율이니? 박서율씨. 너 그 방학 때 수학상 교재가 뭐였어? 아, 마플 시너지 했었어? 다? 어땠어? 어려웠어? 쉬웠어? 그냥? 오. 행복한 1등급이랑 이런 것도 다 했어? 아, 1등급은 안 했고. 우리는 1등급을 할 거거든? 마플 시너지를 방학 때 했다고? 너 좀 높은 반이었냐? 잘 모르겠어. 그래요? 뭐 일단 갑시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얘기다 말하냐? 다항식의 정리. 뭐 예를 들어서 마플 교과서, RPM, 뭐 센 이런 문제집을 보다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 교과서 정복하기, 뭐 센에서는 A 단계, 내신 고증 이런 데서는 스텝 1 이런 데다가 마플 다항식의 정리라는 걸 배워요. 다항식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시험 문제로 안 나옵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마플 시너지는 다루고 있지도 않아.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림차순 정리라든가 오름차순 정리가 있습니다. 이걸 왜 연습을 하니? 앞으로 너희들이 다항식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뭐가 돼야 된다? 기본적인 자세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수분해 해봐서 알잖아요. 인수분해 유형 중에 뭐 있어? 차수가 높은 놈, 차수가 낮은 놈. 어떤 놈에 대해서? 문자가 2개 이상 섞여 있으면. 차수가 낮은 놈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내림차순 정리하세요. 보입니다. 맞죠? 그리고 문자가 하나라고 하더라도 x에 대해서 3창, 2창, 1창, 상수항 이런 식으로 차수가 내려가는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하라고 해요. 왜? 내림차순 정리를 해놔야 그 다음 과정이 보이거든.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 같은 게 가장 다항식을 대하는 너희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다항식의 정리고. 그리고 하나 더 같이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동류항 정리요. 동류항 정리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치? 동류항 정리라는 것도 기본적인 자세인 거지 하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기본적으로 당연히 x와 x가 더해져 있으면 당연히 더해서 2x로 만들어줘야지. 3x와 x를 빼고 있는데 당연히 2x로 만들어줘야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하는 거라서 사실 시험용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진짜 다항식의 연산을 하러 갑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도 설명할 게 굳이 존재하진 않아요. 덧셈이라던가 뺄셈 정도는 결국은 뭐다? 한마디로 바꿔주면은 동류항 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도 사실 다항식의 덧셈과 다항식의 뺄셈 했어. 그때는 동류항 정리라는 명칭은 안 썼지. 하지만 뭐 차수가 같은 항끼리 어쩌고저쩌고 라고 나오나 뭐 종류가 같은 항끼리 묶어서 하나의 항으로 표현한다 라는 걸 기본적인 내용으로 배우거든. 그걸 이름을 바꿔서 그냥 동류항 정리라고 했을 뿐이지. 덧셈 뺄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곱셈과 나눗셈인데, 나눗셈은 지금은 내가 따로 설명할 거는 없고요. 그냥 이름만 써놓고 넘어갈 거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곱셈이다. 자, 근데 곱셈은 다른 말로 고쳐주면 뭐예요? 중학교 때 했던 거? 전개. 다만 조금은 효율적인 전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방학 때 뭐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잠깐 얘기를 하긴 했었지. 맞죠? 2창과 2창을 곱했는데 당연히 4창이 되니까 4창, 3창, 2창, 1창 상수항 바로바로 동량 정리하듯이 가자라는 거 연습했었고, 어쨌든 전개.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뭐 해놓은 거? 공식화 해놓은 녀석이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그 녀석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전개하지 말고 곱셈 공식을 외워봅시다 라고 하면서 유형 2번에 보면 곱셈 공식 쫙 나오던가 할 텐데, 그 녀석은 지금 우리는 방학 때 했기 때문에 딱히 외우는 시간을 가지지는 않을게요. 요걸 이용하는 녀석 하나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유형 하나가 뭐다? 곱셈 공식의 변형. 자, 도영아, 참고로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외우라고 했어요? 내가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이미 외우고 있겠지만 몇 개는. 나는 외우라고 했어? 외우지 말라 그랬어?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외우고 접근하듯이는 가지 말라는 거죠. 외우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외운다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구조를 띠고 있고 어떤 식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다뤄줄지, 곱셈 공식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에 대한 그 시선의 차이라서 외울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1단원에 대한 내용, 기본적인 내용 끝난 거예요. 맞죠? 자, 먼저 내가 너희들의 실력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리고 원래 했던 사람들도 시험을 나랑 본 거는 아니니 몇 개의 문제만 풀고 시작을 하도록 할까요? 자, 18번과 47번과 55번. 네, 3개만 먼저 풀어주세요. 아, 목이 오늘 난리 났네. 3개만 먼저 풀어볼래요? 자, 갑시다. 유형 1번입니다. 유형 1번 학교 시험에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너희들이 3월 모의고사는 중등수학일 거야. 그래서 사실 내가 뭐 대비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실 그냥 모의고사가 이런 거다라는 걸 그냥 경험 정도만 해봐. 1시간 40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학만 보면 긴 시간 동안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이런 번호들이 좀 난이도가 높구나 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직접 겪어보라고. 사실 뭐 뻔하지. 객관식 마지막에 몰려있는 한 서너 문제, 주관식 마지막에 몰려있는 서너 문제가 당연히 어렵겠지. 근데 어려울 때 어떻게까지 꼬여있는지를 그냥 경험해보는 정도라서 사실 뭔가 3모부터 내가 준비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과목을 진행하는 1학년 동안에 진행하는 6월, 9월 모의고사들은 딱히 내가 뭔가 먼저 준비해주거나 하진 않아요. 본인이 뭐 작년 6월 거 풀어보고 싶다, 작년 9월 거 한번 풀어보고 싶다 하면은 내가 이제 뽑아는 주는데 뭔가 수업 중에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은 사실 모의고사 중요하지. 중요하긴 하는데 시험을 뭔가 내가 평소에 수업을 해준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따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 2학년부터. 왜? 정확하게는 2학년 6월부터. 왜? 이제부터 수능 과목이니까. 지금 하는 수학 상하는요, 수능 과목이 아닌 거 너희들도 알잖아. 수능 과목이 아닌 거를 수능처럼 만들어놨어. 어거지로 막 어렵게 이끌어 보려고 노력만 해놨고, 연산을 복잡하게 꼬아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뭔가 실제 수능과 굉장히 동떨어집니다. 그래서 1학년 동안에는 작년 수능, 작년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뽑아는 줄게. 근데 딱히 우리가 수업 중에 다루거나 하진 않을 거고, 끝나고 나서 뭐 너희들이 물어본다. 예를 들어 30번 어떻게 푸는지 물어본다. 그러면은 내가 해주기는 할게요. 근데 사실 뭐 너희들이 유튜브에 찾아봐도 모의고사 분석 이런 거 안 해. 1학년 때는.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지. 정확하게는 3학년 거. 그래서 이제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능 대비, 모의고사 대비를 조금씩 이제는 그때부터는 할 거고요. 그전에는 뭐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모의고사 얘기를 갑자기 왜 꺼냈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모의고사 꺼냈지? 그래서 요거 유형 1번 문제를 내가 왜 얘기했냐면,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중등 수학이라서 거리가 멀겠지만은 6월 모의고사로 가보면 이제 1학년 수학을 가지고 모의고사 치기 시작하겠지. 거기에 1번 문제도 유형 1번입니다. 알았죠? 주관식 1번 문제도 요 1번일 가능성이 커요. 학교 시험 1번 문제 또는 서술형 1번 문제도 유형 1번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 시험용 문제, 자, 문제 3번 봐봐. 뭐야? 대문자 A, 대문자 B, 대문자 C를 주면서 그냥 뭔가 이상한 A 플러스 3C 마이너스 3의 B 마이너스 C를 구해보세요. 그냥 뭐 하면 돼요?
A에다가 B에다가 C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는 그냥 단순 연산형 문제다. 그렇지. 이걸 굳이 우리가 수업 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 대신에 이거 하나는 얘기하고 가자. 너희들이 이제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쟤야. 뭔지 알겠지? 왜 실수하는지 알겠어? 암산을 쓸데없이 막 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한 문제들. 뭐 일단 이걸 정리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 A-3B 플러스 6C 나오겠지. 그걸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B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러면 꼭 암산하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거든. A, B, C를 한 방에 보면서 동류항 정리를 한 방에 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이 실수에 대한 얘기도 시험 대비 시작하는 이 시기에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정리했을 때 그냥 내가 막 맞는 거야. A-2B-3C가 나왔다고 치자. 그냥 이걸 계산한다 쳐봐. 그때 너희들이 x, y, z가 어때? x제곱 y, xy제곱 뭐 x제곱 y, xy제곱, x제곱 y, xy제곱 이렇게 남아있지만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은 x제곱항, xy항, y제곱항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겠지. 그치? 그걸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모든 식들이 다 동류항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여기다가 동류항 정리를 한 방에 진행합니다. 그러다가 꼭 실수를 하죠. 뭐요? 한 번 쓰면 되는데 괜히 마이너스 2 암산을 하는 거야. 마이너스 2배 머릿속으로 해 또 안 써. 마이너스 6 이게 또 뭐야? 이게 x제곱으로 치면 마이너스 12 그래서 뭐였더라 하면서 또 다시 봐. 그러면서 한 방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8이 맞다 치자. 마이너스 18 빵 쓰는 사람들 꼭 마지막 연산 마지막 항 정리할 때 꼭 마지막 세 번째 C 정리할 때 꼭 한 번씩 부호 빠뜨려요. 3배를 빠뜨린다거나 그런 실수 한 번쯤은 해봤을 거야. 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요거 조심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 실수를 하는 유형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다. 마플 시너지를 푸는 동안에. 그때 이제 한 번씩 내가 물어볼 때도 있지만 안 물어보더라도 너희들이 스스로 실수하는 유형들은 부탁이니까 정리를 따로 해봐요. 너희들이 실수에 관대하면 안 돼. 그래놓고 시험에서도 실수해서 등급이 떨어져 오잖아. 얘들아, 너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실수도 실력이다 라는 말 엄청 많이 들어봤지? 내가 너희들처럼 학생들 이제 어머니들이랑 학부모님들이랑 막 상담을 하다 보면 시험 볼 때마다 시험 결과에 대한 얘기 할 때마다 어머니랑 자주 하시는 얘기가 어머니께서 나한테 자주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실수 어떻게 잡을 수 없냐. 실수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 나도. 너희들도 앞으로 실수를 많이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이 보통 실수에 대해서는 어때? 관대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도환이한테 시험을 우리가 학원에서 보는 클리닉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시험을 쳤어. 15번이 되게 쉬운 문제인데 틀렸어, 도환이가. 야, 15번 이걸 왜 틀렸어, 미친놈아! 뭐 이랬는데, 얘가, 실수로 틀린 거예요. 하면서 막 당당한 애들 있잖아. 스스로도 당당해져 봤을걸? 그치? 근데 수학은 그러면 안 돼. 한 번 하는 실수를요, 계속 반복합니다. 나도 뭐 수학 선생이니까 당연히 수학 잘했겠지. 수능에서 수학 만점 받았던 사람인데요. 근데 내가 고1, 2, 고1, 2, 3 동안에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수학을 만점을 많이 받았냐? 아니, 손꼽힐 정도로밖에 안 받았어. 전교권은 들었지. 요즘처럼 시험이 쉬워가지고 막 100점 안 받으면 전교 1등 하기 힘든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가지고 하나 틀려도 전교 1등은 해. 근데 항상 100점을 못 받았어. 항상이 아니라 자주. 왜? 그놈의 실수 때문에. 물론 하나 틀려도 전교 1등을 보통 하기는 하거든. 수학 같은 경우는. 그때는. 어쨌든 그래서 나도 이제 많이 실수를 해봤어. 그래서 내가 고3 때, 고2 때 뭘 했냐면 너희들도 오답노트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야. 틀린 문제를 싹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푸는 거. 푸는 거에서도 목적이 있는데요. 정리하는 게 가장 목적이야. 오답노트는. 스스로 만들어 봐. 오답노트를 만들어 볼 때 그냥 괜히 하는 마플 시너지 이런 거에서 항상 넣지 말고 너희들이 혼자 풀어보는 작년 모의고사 또는 너희들이 3월달에 보는 6월달에 보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한번 스크립트 하듯이 쫙 잘라가지고 붙여놔봐. 1학년 때는 안 해도 상관없고 1학년 때는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만 해보는 식으로 만들어만 보고 2학년부터는 모으세요. 데이터를. 그래서 수능날 그 오답노트만 가지고 가도 볼 수 있도록. 그러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비슷한 단원끼리 묶고 이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고 뭐 쉬운 4점이라던가 어려운 3점이라던가 쉬운 4점이라던가 주관식이라던가 이런 건 좀 모으도 돼. 또 킬러들은 킬러대로 따로 모으도 돼. 이 정도로만 좀 나눠주고 특히
나는 뭘 했냐면 내가 실수하는 유형의 문제들은 따로 다 다른 노트에 따로 붙여놨어. 그러면서 이제 한번 보니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한번 풀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는 실수들이 정리가 돼.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전개. 제일 많이 또 많이 하는 실수, 방정식에서 2항, 부호 실수. 꼭 여러 개 한 방에 2항 할 때. 전개하면서 부호 바꾸는 거랑 동시에 앞에 두 배도 같이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한 번씩들 다 암산하잖아. 넘어갔을 때 두 배 하고 부호 바꿔야 되는데 마지막 항 정도. 이제 안심을 해가지고 마지막 항에 두 배를 놓친다거나 부호 안 바꾼다거나 그런 실수를 합니다. 실제로 실수는요.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관대하지 말고 너희가 이런 문제에서 실수를 한번 해봤다? 그러면은 암산하지 마. 안 해도 되잖아. 아까 했던 거 결국 이거 한 배, 그럼 마이너스 2 머릿속으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그러면 어디 마이너스 2배 하면 뭐야? 마이너스 6.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뭐 한 또 두세 번 외워. 그거 하는 동안에 썼겠다. 그지 않냐? 또는 동류항 정도만 쓰고 있는 거니까 그거 하는 동안에 마이너스 12까지 썼겠다. 그지? 암산을 하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빠를 때가 많습니다. 굳이 쓸데없는 데서 암산하지 마세요. 물론 나도 그러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알았죠? 심지어 이것도 틀렸었네. 마이너스 20이네. 어쨌든 알았죠? 자, 실수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실수는요. 실수는 어떻게 줄일 수 있어? 뭐 어떻게 해야 돼? 또 하나. 신경 쓰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얘들아, 실수를 어떻게 방지하니? 연습을 많이 하면 되니? 아니, 우리가 지금 덧셈 뺄셈 못해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 맞지? 덧셈 뺄셈을 보는 게 고등학교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실수는 꼭 덧셈 뺄셈에서 나와요. 그럼 뭘 연습을 하겠다는 거야? 실수를. 연습을 할 수가 없어. 실수라는 거는 내가 어떤 실수를 많이 하는지 평소에 마플 시너지 같은 거 또는 뭐 도안이처럼 혼자 보는 문제집들이 있으면 그런 문제집 같은 거 풀면서 계산 실수를 했다면 스스로한테 이건 실수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쓱 보고 정리 좀 해놔.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연산을 하게 될 때가 있으면은 한 줄 더 써주면 돼. 그거에서 실수해서 3점까지는 한 줄 더 써서 10초 쓰는 게 나아. 알았죠? 오케이? 뭐 아빠도 그렇고 1학년 첫 수업에 항상 이거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유형은 안 할 겁니다. 자, 혼자 풀어보는데 유형이 총 3가지가 있다. 이 유형 1번 안에도. 자, 유형 1번 안에 요 3번 문제는 뭐야? A, B, C를 줄 테니까 단순 연산 문제. 맞죠? 두 번째는 뭐야? 어떤 A, B에 대해서 식을 주면서 X를 구하시오라는 문제. 이거는 사실은 방금과 똑같은 문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진짜 다른 문제는 사실 유형 6번. 문제 6번. 문제 6번 뭐야? A, B에 대한 식 하나, A, B에 대한 식 하나 주고 나서 연립을 통해서 A, B를 찾은 다음 그 연립해서 얻은 A, B를 가지고 다시 연산하는 문제. 연산을 3번이나 시키는 문제들. 맞죠? 요런 거 이제 실수 조심해야 되겠지. 연산이 늘어날수록 실수 많이 하게 되니까. 알았음. 요것도 어쨌든 크게 보면은 같은 유형에 속해서 일단은 넘어갑니다. 그러다음에 이제 유형 2번. 아까 서유리한테는 외워오세요라고 했던 건데, 자, 지금 우리 방학 수업을 한 너희들한테 곱셈 공식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넘어갈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서 이제 너희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거는 여기 마플 시너지는 사실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건 11번 같은 거 앞으로 인수분해 가면은 많이 나올 녀석이야. 그쵸? 이런 거 딱 봤을 때 전개가 아닌 거 알지? 맞죠? 이거는 딱 봤을 때 전개형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어떻게 풀어도 돼? 합차를 이용해서 풀면 더 쉽다는 거 좀 봐야지. 그래서 시야를 좀 더 넓게 보세요.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A 플러스 B의 3승. A 마이너스로 갈까?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C의 3승.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A의 3승 같은 거 있다. 이거 전개형 문제 아니잖아. 근데 꼭 전개로 푸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데요? 나중에 할게요.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인수분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외우듯이 들어가는 녀석이 하나 있을 거야. 전체를 뭐로 본 거야, 얘들아? 3승 플러스 3승 플러스 3승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면은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오늘 수업합니다. 알았죠? 바로 좀 이따가 변형할 때 할 거고.
그런 식으로 시야를 좀 더 넓게 봐주세요. 그냥 요거 하나만 딱 보고 뭐 삼승 공식이네 이게 아니라 저것도 마찬가지 전개형 공식이네가 아니라 제곱말 제곱 같은 합차 같은 거 잘 봐주세요라는 유형이었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런 문제 유형 3번 특정 항의 개수 찾기 문제인데 요거 때문에 원래 방학 때는 전개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지금은 뭐 굳이 설명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고 숙제 풀고 질문이 나오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할게요.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면 오늘 이제 원래 수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냐면 18번은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18번의 목적이 아니라 어디냐면 41번 쪽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예요. 곱셈공식의 변형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곱셈공식의 변형식은 내가 외우라 그랬어? 외우지 말라 그랬어? 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외워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처음부터 외우고 접근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곱셈공식의 변형식은 도대체 뭘 원하는 문제냐? 곱셈공식에서 등장하는 문제 중에 예를 들어서 xy인데 왜 a 비렸냐? 자, 곱셈공식에 등장하는 가장 쉬운 곱셈공식. 아, 왜 이래?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2xy.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곱셈공식의 변형의 1번에도 이게 있습니다. 뭐요? 제곱 플러스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빼자. 자, 이거 외운 사람들은 이거 외울 필요 없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뭐 한 거거든? 2xy를 그냥 이항시켜 놓은 것 뿐이거든. 근데 곱셈공식의 변형식이 원하는 건 뭐다? 앞으로 이제 너희들한테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곱셈공식을 그냥 주절주절 전개하듯이 x 따로 y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식으로 바라봤을 때 곱셈공식은 xy를 가지고 둘이 더한 놈 하나, xy를 가지고 둘이 제곱해서 더한 놈 하나, xy를 가지고 둘이 곱한 놈 하나, 요 세 녀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들한테 두 녀석의 값을 주고 다른 하나 구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쓸 수 있어야 돼를 요구하는 게 변형식이라 그랬어. 근데 굳이 이항을 시켜놓은 거야. 왜? 앞으로 주로 물어보는 문제가 합을 주면서 곱을 주면서 제곱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냥 미리 이항을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요. 왜? 항상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잖아. 합을 물어볼 수도 있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보고 주고 곱을 주면서 또 제곱 더하기 제곱을 주고 합을 주면서 곱을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마다 항상 외울 거야? 그건 아니잖아. 곱셈공식의 변형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결국 곱셈공식이 어떠한 놈들로 구성되어 있니? 그 구성 요소를 바라봐 주세요 라는 얘기인 거고, 구성 요소가 누구? 곱셈공식의 변형식이 바라는 거고, 외워야 되는 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사실 변형식에서 맞나요? 변형식에서 외워야 되는 첫 번째 공식이 뭐게? 되게 쉬운 건데 이거는 사실 뭐게? 아닌데 삼성식도 물론 맞아요. 많이 쓰이긴 해요. 차를 합이랑 연결시키는 거. 이거는 사실 곱셈 공식만 가지고 AY는 뭐야? 곱셈 공식만 가지고 설명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는 상식으로 그냥 외워두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뭐? A제곱 B제곱 2분의 1 붙는 거예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는 사실 그거 하나입니다. 알았죠? A제곱 B제곱 잘 안 보이지 뒤에? 다시 써줄게 위에. 자, 곱셈공식의 변형식에서 외워야 되는 건 딱 두 개. 하나는 뭐다? XY의 차를 물어볼 때 X 플러스 Y에서부터 넘어가자는 거. 그때 요거 전개해보고 전개해보면 사실 차이를 알죠? 4XY만큼 차이 나는 거. 그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고, 두 번째 외워야 되는 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나옵니다.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 이거 뭐 해야 돼? 2분의 1 붙였을 때 이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X-Y의 제곱 플러스 Y-G의 제곱에 플러스 G-X의 제곱. 요거
요거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거까지만 외워두시면 다른 것들은 다 변형식이랑 똑같아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구성요소가 뭐뭐뭐로 이루어져 있니? 합과 제곱의 합과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합과 차와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들은 좀 길긴 한데 뭐 제곱들의 합과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과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알았죠? 그것만 봐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그 중에서 외울 게 진짜 하나도 없냐? 아니요. 있기는 하죠. 뭐 하는 거? 결국 너희들이 내가 아까 써주는 거 기억하라 그랬지?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 지금 이 첫 단어는 사실 너무 쉬운 단어들이나 시험 문제 정말 많아야 한 3개 내고 만다. 나머지 단어에서 다 낼 거야. 그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내가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유형 설명할 때마다 하나씩 계속 써주거나 아니면은 보여주거나 할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 있으면 책에 문제 별표 치세요라고 하던가 거기다가 너희들이 자주 나오는 유형들을 좀 반드시 써놨으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1번이야. 자, 한 번 더 지금 내가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볼래요? 41번입니다. 그거 하면서 뒤에 넘어가서 47번, 55번 풀면서 같이 할게요. 자, 41번 요 문제 별표 쳐놓고요. 거기다가 요거 좀 같이 좀 써놔요. 학교 시험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방식의 연산에서 낼 법한 문제들은 진짜 기초문제 한두 개, 거기서 낼까 말까, 아까 유형 1번 포함해서 낼까 말까 정도의 수준이고 여기서 나왔다면 전부 다 응용형이고 활용형 문제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얘예요. 자, 4승 더하기 4승이나 5승 더하기 5승 그리고 6승 더하기 6승은요 너희들한테 이제 시험에서 자주 물어봅니다. 둘 다 물어볼 수도 있고 서술형처럼 또는 뭐 이거를 A, 이거를 B라고 할 때 A 더하기 B는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자 정말 자주 나오는 거라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사실 이 녀석 5승 더하기 5승, 4승 더하기 4승 또는 6승 더하기 6승 곱셈공식이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면 뭐 해야 돼? 이제부터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만드는 유형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하나 더. 간다. 첫 번째. 4승 더하기 4승을 아마 물어볼 거야. 얘처럼. 그때 절대로 는으로 안 하셔도 되니까 만드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는으로 기억을 하면은 곱셈공식의 변형처럼 접근하는 거고 나는 그냥 곱셈공식을 끝내려고 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자,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4승을 만드는 방법이 뭐야? 4승을 만드는 방법은 제곱을 그렇지 뭐 하면? 제곱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는 뭘 가지고 만든다?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제곱하는 과정에서 나온다라는 사실만 알면 돼. 그 다음부터는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되니까. 맞지? 첫 번째 녀석 제곱하면 뭐 나오거든? 4승. 두 번째 녀석 제곱하면 뭐 나오거든? 4승.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녀석이 여기에 등장했고요. 그리고 나서 2배에다가 x제곱과 y제곱이 붙어있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얘를 물어보니까 얘 구하고 또는 주어져 있으면 얘랑 얘를 빼서 구하기만 하면 되지. 알았죠? 요렇게 만들어가면서 푸시면 됩니다. 굳이 얘는으로 꼭 외워야 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알았죠? 그거는 변형식을 외우는 스타일. 그 다음에 두 번째 5승 더하기 5승도 마찬가지야. 5승 더하기 5승은 공식이 없는 건 당연히 알아야지. 공식에는 2승, 3승밖에 없거든. 그럼 5승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몇 승과 몇 승을 곱하면? 3승과 2승을 곱하면. 그래서 뭐예요? 이것도 는으로 외우면 베스트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제곱 더하기 제곱에다가 3승 더하기 3승을 곱하면 된다라는 사실까지만 알면 되겠네. 그러면서 전개해주면 5승, 전개해주면 5승. 5승 더하기 5승이 나오거든. 밑에 쓰자. 근데 문제는 뭐다? 5승 더하기 5승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 추가로 더 나오는 게 있죠. 요들을 곱해서 x 3승 y제곱. 요들을 곱해서 x제곱 y 3승. 그래서 뭐 한다? 아하. 차소가 낮은 제곱제곱으로 묶어보자. 그럼 얘네들은 남는 게 x 남았고 요 놈들은 남는 게 y 남았어.
그래서 x 플러스 y만 추가로 붙여주면 되고, 보통 외우는 사람들은 이거 곱하기 이거 빼기 얘를 외우고 있는데, 뭐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드시면 돼요. 5승을 만드는 방법, 2승과 3승 곱하기. 그러면 이제 6승 더하기 6승은 뭐예요? 또 3을 제곱해도 되지만 3승을 제곱해도 되지만 2승을 3승 해도 되죠. 그래서 풀이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알았죠? 문제에 주어진 게 만약에 제곱 더하기 제곱을 줄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이걸 살려주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 주어진 게 3승 더하기 3승이 주어졌다? 그럼 이걸 살려주면 돼. 아, 순서 바꿀 걸. 그럼 만약에 주어진 게 이게 두 개가 아니다? 다른 게 주어졌다? 그럼 너희들 편한 대로 가세요. 똑같아요, 어차피 풀이는. 어쨌든 얘는 뭐 한다? 제곱 더하기 제곱을 3승 했으니까 일단 6승 더하기 6승 나오고, 그 다음에 남는 게 뭐야? 왜 이래? 6승 나오고 그 다음에 뭐야? 전체 3승 공식이니까 3에 둘이 곱한 거, 그 다음에 둘이 더한 거 그대로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3승 더하기 3승을 제곱하게 되면요, 얘는 x 6승 나오고 y 6승 나오며 제곱이니까 2배에 둘이 곱한 거 됐죠?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필요한 게 뭐 여기서는 제곱 더하기 제곱, 요거랑 똑같은 거,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 그 다음에 뭐 요거 둘이 곱한 거, 3승 더하기 3승.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주어진 게 x 플러스 y 주어지고 x 곱하기 y 주어지면 둘 중 뭘 쓰든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얘네들은 먼저 3승 더하기 3승을 구한 다음에 끝에 쉽게 푸는 거고, 얘는 처음엔 제곱 더하기 제곱 쉽게 찾지만 결국 끝에 3승 더하기 3승을 써야 되는 거라서 똑같습니다.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럼 지금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요 두 번째 걸 이용해서 찾아가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소율이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주 하나만 더 하고 가자. 또 하나 자주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몇 번이냐면 47번이야. 자, 아까 47번 보니까 잘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 47번 일단 볼게요. 47번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내가 답까지 내주지는 않고 나는 여기다가 설명 같이 해놓을 겁니다. 자, 기출문제로 자주 나오는 유형 중 하나, 바로 뭐다? 꼭 기억해둬야 돼요. 지금처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둬야 되는 문제인데, 얘는 어디서 나온다? 옆에 됐을까? 여기 됐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얘도 는으로 정리 안 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는 뭐야? 라고 정리 안 해도 돼. 나오게 되는 게 둘의 합이 아니라 둘의 곱을 제곱하다 보면 첫 번째 녀석 제곱할 때 등장하는 게 이거고, 두 번째 놈 제곱할 때 등장하는 게 이거고, 세 번째 놈 제곱할 때 등장하는 게 이거거든. 맞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로 뭐 하고 있어요? 방 3개짜리의 제곱 공식 쓰고 있는 거지. 2배에다가 뭐 하는 거? 둘이 곱한 거 그냥 쓸게요. 2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 뭐예요? 2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 뭐예요? 왜 점점 침범하냐? 요거. 그래서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봐야지. 뭐야? 제곱들의 합에 2배에 그냥 쫙 써놓는 게 아니라 얘도 xyg, 얘도 xyg, 얘도 xyg 2배까지 xyg로 묶어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뭐 남아요? 여기는 x 하나 더, 여기는 y 하나 더, 여기는 z 하나 더. 그래서 이렇게 묶여가는 거거든. 그 녀석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외우면은 땡큐. 당연히 외우면 땡큐. 외우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외우면 땡큐기는 한데,
외운다기보다는 만들어 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7번 플러스 플러스. 네. 맞아요. 그래서 뭐요? 왜 다 같아요? 그때 그 플러스 y 플러스 또 하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삼성도에 삼성이 있을 때. 안 그래도 그거 좀 이따 할 얘긴데. 그건 아니야, 아직. 알지? 그건 아니야. 알았지? 야, 이 사람아. 그게 다 같으면, 똑같은 거 더해서 0이면 000인데, 똑같은 거 제곱해서 하면 둘 다 2냐? 2는 또 뭐야? 3분의 8, 3분의 8, 3분의 8이야? 아니잖아. 말이 안 되지. 네. 어쨌든, 요거, 47번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원래 요거 하고 잠깐 쉬려고 그랬는데, 55번 잠깐 봐봐. 자, 솔직하게 말하자. 이거 넘어가도 돼, 서유라? 이것도 다 됐어? 지워도 돼? 자, 솔직하게 손들어 보세요. 자, 55번 문제를 위에 유형 10번에 나와 있는 참고 보면서 푼 사람 손 드세요. 홍창환이 포함. 근데 저는 강제 포함. 넌 네가 풀고 있는 걸 봤거든. 다른 애들은 못 봤는데. 닥치세요. 자, 이 참고 요거 쓴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솔직히. 자, 봐주도록 할게. 몰라서 보고 푼 거지. 기억 안 나서. 원래 풀이가. 그치. 상현이 원래 풀이 어떻게 해? 그러면 그걸 물어보자. 알면은 패스하고. 그치. 맞아. 그거야. 자, 절대로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보고 푼 사람들, 그래. 내가 풀라고 하니까 했다 치지만, 먼저 내가 풀어보세요라고 할 때는 뭔가 너희들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 혹은 방학 때의 풀이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 그게 목적이거든. 위에 거 보면서 푸는 거 의미 없고요. 심지어 이거 쓰시는 쌤, 내가 알기로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이거는 세 개 지워버리세요. 알았죠? 이 마플 시너지가 쓸데없는 걸 가져다 놔서 그래. 이거 지워버려. 유형 10번 위에 있는 그 참고. 약간 이 무슨 색이어야 돼? 녹색이라 돼? 파란색이라 돼? 네오박스에 있는 참고 이거 지워버리세요. 갖다 버리세요. 쓰지 마세요. 알았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모범 답안인지를 잘 기억을 해두는데, 자, 참고로 55번, 53번, 54번 다 똑같이 생겼거든. 알았지? 그래서 나는 일단은 53번으로 설명을 하기는 할게. 너희들 푼 건 55번인 거 알지만.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떻게 시작을 하러 갈 거냐면, 첫 시작. 문제의 생김새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55번도 똑같잖아. 54번도 똑같잖아.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A, B, B, C, C에 두 개씩 더한 놈들의 곱이야. 이거 풀이를 기억해 두세요. 근데 그 위에 네모 박스에 있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얘가 등장할 거야. 그래서 첫 시작 뭐 해주세요? E-C, E-A, E-B고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봐야 되는 거는 유형 10번 위에 네모 박스에 있는 누구? 요 2번을 봐야지. 이 2번을 본다는 게 X를 그대로 쓴다는 게 아니라 지금 식의 생김새랑 얘랑 비교하면 뭐가 차이나? X 자리에 2가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저런 공식처럼 바로 전개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2의 3승 마이너스, 원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합이다. 그걸 알아서 마이너스를 미리 뽑아낸 거고 2의 제곱. 그런 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맞죠? 맞죠? 끝. 그렇게 이제 푸셔야 됩니다. 첫 시작. 여기에 있는 요 유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지금 단어는 아닙니다. 이 문제는요. 지금 이거 53번은 그냥 연습용 문제야. 53번, 54번, 55번 전부 다. 근데 뭐 언제 나오는데? 상등식에서 진짜 학교 시험 문제가 나오고 그때 스타트가 얘야. 그리고 또 하나 어디서? 고차 방정식에서 또 나와요.
그때도 첫 스타트 마지막에 물어보는 답에서 스타트는 얘야. 여기서부터 출발해 주셔야 돼. 물론 항등식에서의 풀이나 고차 방정식 혹은 2차 방정식에서의 풀이는 지금 내가 한 것과는 조금은 다를 겁니다. 마지막 결론이나 이쪽은 거기서 배우는 내용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스타트는 얘랑 똑같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요 문제의 최종 버전, 진짜 버전은 고차 방정식 거야. 거기께 가장 중요하고 그거는 수능이랑 연결됩니다. 2학년이랑 연결된다는 얘기죠. 알았죠? 오케이? 그거 하나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그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게 유형 11번이거든. 유형 11번은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아유, 심차다. 자, 유형 11번 갑니다. 56번이에요. 자, 갑시다. 이 문제는 사실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뭐만 한다면 너희들이 곱셈 공식만 잘 외우고만 있다면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라던가 아니면은 ABC의 뭐 곱만 보면은 딱 하나 떠오르지, 그지? 뭐? 무조건 이걸 ABC의 합에다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전개를 하면 뭐가 된다?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 마이너스 3ABC가 된다. 이제 학생들과 선생들의 차이는 그거지. 애들은 마지막에 ABC를 물어보면은 얘가 뭐지라는 거에 보통 집중을 해서 막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들은 일단 뭐 내가 아까 말했던 거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구나. 이 둘이 포함되는 식을 일단 써보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하자. 요게 차이가 나지. 그래서 저기서 만약에 이 문제가 막히는 사람들은 자꾸 얘가 뭐지를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놈들과 구하고자 하는 놈으로 이루어진 식을 일단 쓰고 보세요. 그 안에서 답이 나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썼다.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딱 두 가지야. 지금 이 문제는 너무 쉽지? 왜? 3승 더하기 3승 주어졌고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고 얘 주어졌고 얘 주어졌기 때문에 뭐만 해주세요? 얘네들만 먼저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찾기 위해서 뭐 해주세요? 요 둘이 좀 먼저 사용하세요. 그냥 요게 이제 짬뽕 낸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중학교 문제는 보통 주어진 놈들과 구하고자 하는 놈으로 이루어진 식을 그냥 쓰면은 바로 답이 나오지만 고등부는 징검다리 하나 정도는 너희들이 구해준 다음에 얘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구한 다음에 얘도 포함해서 같이 얘를 구하러 가자. 이 징검다리를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문제들이 가끔 등장하는 거. 그것만 좀 다를 뿐이고 똑같지. 맞죠? 그냥 내가 진짜 설명하고 싶은 문제는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가 더 있어요. 쓰면 된다 그치가 아니라 자 여기서 요 녀석 ABC에 뭐가 나온다? 합이 0일 때가 있을 거야. 몇 번에 있어요? 60번인가 있죠? ABC에 합이 0이라고 나온다. 그럼 뭐야? 좌변이 0이잖아. 맞죠? 합이 0이다? 그러면 뭐다? 좌변이 통째로 0이다. 그럼 너희들은 자동으로 얘네들이 0이다가 나야 되고 3ABC를 넘겨서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 3ABC랑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출발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인수분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번? 그래서 유형이 아니라 문제 60번 보면 뭐가 등장해요? ABC의 합이 0이라고 주어지고 3승, 3승, 3승이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자동으로 보자마자 얘가 뭐가 나온다? 는 3ABC가 나와서 ABC의 곱도 뭐다? 3이다 라는 게 사실은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물론 당연히 너희들이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 9다 라고 주어져 있다. 어쨌든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 나왔다. 그러면 너희들이 의심하지 않고 일단 노란색 식을 썼을 거야.
그러고 나서 뒤늦게라도 얘가 0인 거를 알면은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맞죠? 이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물어보는 예를 보니까 아까 유형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했던 거다, 그렇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C,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A, C 더하기 A도 마이너스 B 하고 나면 결국 물어보는 게 뭐야? 마이너스 ABC이기 때문에 결국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3하고 끝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는 아까 유형 몇 번이었어? 마지막 마무리는 유형 10번. 그 전에 지금 이 녀석은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유형 11번에서 좀 응용되는 유형. 요걸 잘 봐두세요. 이건데, 자, 내가 이걸로 설명하고 싶은 게 두 개 있다 그랬지. 하나는 얘야, 60번. 못 외운다고 하더라도 노란색 식을 써보면 알 수 있는 녀석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문제에서 먼저 3승 더하기 3승 더하기 3승이 3ABC랑 똑같다고 주는 문제. 오케이? 여기서의 문제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방금 녀석을 기억한 애들이 꼭 ABC의 합이 0이라고 기억하는 거. 또는 아까처럼 누군가처럼 다른 거랑 섞여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A, B, C가 무조건 똑같다라고만 생각하는 거. 그거는 문제죠. 얘네들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왜? 얘가 얘랑 같다면 넣어주면 우변이 0이거든 이번에는.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좌변도 0이면 돼. 근데 좌변이 곱하기란 말이야. 곱해서 0이라는 거는 둘 중 하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어. 그럼 얘가 0이라는 말은 A, B, C의 합이 0일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얘가 0이라는 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마이너스 AB의 마이너스 BC의 마이너스 CA가 0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지. 얘가 0이 된다, 얘가 0이 된다. 얘가 0이 된다. 제곱, 제곱, 제곱의 합이 0이기 때문에 셋 다 0이 된다. 그래서 뭐다? A, B, C가 똑같다. 그래서 이 녀석으로 먼저 주어지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얘 또는 얘라고. 근데 60번, 59번 문제 보면 뭐야? 삼각형 세변의 길이 ABC라고 했기 때문에 더해서 0일 수가 없지. 그래서 ABC는 똑같다. 정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인데 둘레가 6이다. 한 변은 2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요 공식에서 요 녀석 반드시 써두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숨겨놓는 또 다른 유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는 지금 안 써도 돼. 얘를 응용하는 문제 중에 인수분해 단원이야. 아까 들었던 예시입니다. 뭐냐면 ABC의 3승인데 안에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A가 들어가 있어요.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세요. 이게 질문입니다. 그때 대부분 애들이 뭐 하냐면 항 2개짜리 3승, 2개짜리 3승, 2개짜리 3승에서 전개를 하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니죠. 답은 나옵니다. 근데 불필요하게 오래 가지. 왜? 이 녀석은 눈치껏 빨리 3승을 이루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놈들이 어때? A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고 B가 있고 마이너스 B가 있고 C가 있고 마이너스 C가 있어서 사실은 더하면 0인 놈들에 대해서 3승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면은 3에 세 녀석의 곱이 나와야 돼요. 요게 이제 모범 답안이에요. 알았죠? 인수분해 단원에서 설명할 거니까 답은 생략해 놓을게. 요런 식으로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요 빨간 부분 진짜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도한 씨 기억나니? 설명할 수 있겠지? 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른 것들은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너희들이 한 번 더 68번을 풀어보세요. 68번입니다. 갑시다. 68번. 자, 요런 문제를 지금 내가 사실은 이 문제를
풀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풀라고 한 건 아니고 요 얘기 좀 해주려고.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활용형 문제라고 부를 겁니다. 자, 이게 내가 나올 때마다 사실 하게 될 얘기기는 해. 처음이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할 뿐이지. 자, 활용형 문제에 너희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들 해요. 실제로 그래프라서 도형이라서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없다는 건 아니에요. 도형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도 분명히 있어. 왜? 도형 우리 수학상 마지막에 원방도 하고 뭐 하고 하면 좀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거든. 그거랑 짬뽕 됐을 때는 그렇지 질문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중학교 때부터 잘 못하던 거 뭐 보조선 하나 딱 그었더니 답이 나오는데 그 보조선을 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있잖아. 그지? 고등부로면 그렇게까지 막 뭐 좀 꼬여있는 보조선들이 막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닌데 모의고사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의 기하들을 너희들이 많이 까먹다 보니까 또 뭐 하나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그 외 나머지 활용형 문제들은요,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너희들이 습관상 두 가지 문제가 있어. 습관적으로 이렇게 공부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반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 마찬가지일 거야. 다른 반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 마찬가지일 거야. 잘한다고 해도. 그래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결국 질문이 10문제를 숙제를 내잖아. 한 8문제, 6문제가 질문일걸요. 언제? 2학년 2학기 가보면 난리나. 아주 그냥. 자, 그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두 가지로 일단 설명을 해볼 건데 좀 이따가. 일단은 이 문제 자체의 목적. 활용형 문제의 목적은요, 너희들이 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 이 도형 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동원해서, 그 지식이란 건 수학적 지식이지 수학 외적인 지식은 없어요. 수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식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가 목적입니다. 이런 유형, 활용형의 유형은. 근데 그게 1학년 때는 진짜 쉬워. 근데 그래도 한 개씩 두 개씩 질문의 경우들이 생길 거야. 근데 그 한두 개 정도의 질문일 때 너희들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 문제를 자꾸 식을 세워보세요라고 하는데 식을 안 세워놓고 그냥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지 고민만 하다가 가지고 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였지. 학생들과 선생들의 차이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디 갔어? 이거였지. 너희들은 자꾸 이 문제를 만약에 질문한 사람들은 딱 뭐 얘를 어떻게 구하지? 에만 집중을 한다면 선생님들은 일단 얘네들을 포함하는 곱셈공식 혹은 곱셈공식 변형식을 쓰고 나서 그걸 보면서 고민을 하고, 애들은 자꾸 마지막에 어떻게 하지를 집중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68번 같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에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다고. 이게 여기까지만 나오면 다행이야. 근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와? 뭐 모서리의 길이의 합의 최대값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뭔가 그림에서 뭔가 독특한 게 나올 거라고 하면서 이거를 늘려보면 최대가 될까? 아, 이게 정육면체가 되면 왠지 최대일 것 같아. 감으로 찍기 시작을 하거나, 결국 그 최대를 갖는다의 의미를 두면서 뭔가를 자꾸 그림상으로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틀리고 질문이 나오죠. 못 풀어오고. 일단은 뭐 모서리의 합이 나오거나 건널비가 나오거나 부피가 나오거나, 뭐 지금 이 삼각형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저런 변들의 뭐 제곱의 합 물어보거나, 그럼 그 녀석을 쓰고 나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 쓰고 자꾸 고민을 하다 보니 너희들이 일단 1차적인 문제가 발생해. 식을 안 써보는 버릇. 마지막에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이런 의심만 하면서 안 하는 그 버릇 때문에 그래. 너 자꾸 펜 돌리고 이거 좀 하지 마라, 장환아. 하루에 몇 번씩 떨어뜨리잖아. 자, 알았죠? 그게 첫 번째 버릇. 두 번째, 또 뭐가 발생하냐면 결국 이 문제의 목적은 뭐라고요? 식을 만들어주세요입니다.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연산은 단순 연산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내가 좀 더 풀어줄 텐데, 풀고 나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연립하면 돼. 이렇게 식을 써주면 돼. 하고 수업을 그 문제 풀이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뭐예요? 거기서 이어받아서 연산을 해봐요. 그러고 알겠대. 끝났대. 세모 빵 쳐놓고 틀렸다 채점 해온 거를 이해했어 별표 이렇게 해놓고 끝낸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식을 세워봤어?
식을 세우는 걸 구경만 했지. 스스로 해보질 않았잖아. 너희들은 뭐만 했어? 내가 세워놓은 식을 그대로 쓰고 가서 집에 써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 마지막 연산만 해본 거잖아. 아, 그래서 답은 3번이라면 예를 들어서 3번 동그란 빵 쳐놓고 나서 아, 나 이해했어 라고 뻥 쳤잖아. 그거는 뭐 한 거야? 연산 연습한 거지. 식 세우는 연습을 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게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단원이 올라가면 특히 2학년 2학기 과목으로 넘어가면 아주 그냥 개판이에요. 마지막 연산이 거 봐, 연산은 엄청 쉽잖아 이렇게 될 거야. 지금은 쉬워, 그러니까 식을 집중해, 식 세우는 데 집중해 라고 한다면 그때는 거 봐, 연산 쉽지, 식 세우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줘요. 근데도 애들은 집에 가서 연산만 다시 한번 스스로 해보고 나는 이 문제를 이해했다고 뻥을 칩니다. 스스로에게. 왜?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러다 보니 나중에 그게 쌓이고 쌓여서 2학년 돼서는 있잖아. 아까 말했던 대로 8개가 숙제면 6개가 질문이 나오고 12개가 숙제면 한 10개가 질문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단원에서. 그것도 그 과목의 첫 단원이야. 왜? 알았음? 그래서 이런 활용의 문제는 지금부터 계속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단 식을 써보는 거. 써보고 나서 그 식을 보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와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안 쓰고 고민하지 않는 거. 알았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나한테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질문을 한 것까지는 좋아요. 질문을 한 뒤가 문제야. 다시 한번 풀어봐 라고 할 때, 너희들이 답 내봐 라고 할 때 진짜 거기서 답만 구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식을 써보는 거. 알았죠? 그것만 잘해줘도 활용형은 충분합니다. 그럼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처음에 건널비가 주어졌잖아. 건널비를 구하기 위한 재료들. 두 번째, 삼각형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세 변의 제곱의 합이면 요런 거. 이게 뭔데? 아, 쟁육면체 입장에서 보면은 요런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네. 빗변의 제곱들이 합이 필요하네. 여기도 마찬가지. 맞죠? 빗변의 제곱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직각삼각형에서의 빗변이고 그놈의 제곱의 합이라잖아. 그럼 일단 빗변을 구하기 위한 재료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여기서 힌트가 나오네.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구하기. 모든 모서리들, 재료들. 결국 뭐뭐뭐가 필요하다? 가로, 세로, 높이가 필요한데 그 높이 가로, 세로가 없네. 없으니까 내가 일단 미수를 잡았고, 두 번째. 건널비가 54라고 했으니까 다른 고민하지 말고 일단 건널비에 대한 식 써보기. AB가 뭐야? 아랫면. 뚜껑도 있네? 2개. BC가 뭐야? 옆면. 왼쪽 면도 있네? 2배. CA도 있네. CA가 뭐예요? 앞면. 어디도 있어? 뒷면도 있네. 2배. 그런 식으로 하나 가서 얘가 얼마다? 54다. 그럼 너희들은 뭐다? AB, BC, CA의 합이 뭐예요? 27이다. 식 하나 찾았어. 두 번째. 제곱의 합. 뭐? 요 녀석의 제곱. 이게 뭔데? 빗변의 제곱. 그럼 뭐 하란 얘기야? 피타고라스란 얘기네. 얘가 뭐니까? C니까 요 빗변의 제곱은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여기는요? B제곱 더하기 C제곱. 여기는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결국은 A제곱, B제곱, C제곱의 합이 뭐가 된다? 또 2개씩 나온다. 그것 때문에 이게 터프인 것 같아. 그 녀석이 어쨌든 2개씩 나온다. 그게 얼마예요? 180. 그럼 너희들은 뭘 구한 거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이 90이네. 됐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물어보는 거 바로 등장하네. 모서리. A가 몇 개? A가 몇 개? 4개. B도 몇 개? 4개. C도 몇 개? 4개. 그 A, B, C의 합이 4개씩. 그래서 마지막에 구하는 게 뭐예요? 4배기는 한데 어쨌든 A, B, C의 합. 그러면 이제 끝났네. 맞지? 뭐? 방금 내가 구한 2가지랑 물어보는 거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곱셈공식 변형 문제. 기본형이지. 맞죠? 징검다리 구해야 되니 안 구해도 되니? 구할 필요도 없는 완전 기본형 문제잖아. 왜? 연산은 단순 연산이라고 했죠. 한 번 더 징검다리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은 앞에서 냈잖아. 여기서 굳이 그렇게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봐요. 여기서는 식 만드는 거. 식을 너희들이 스스로 세워보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연산은 겁나 심플합니다.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교과서형, 계산형일 거야. 알았죠? 이렇게 계산하세요 라는 걸 너희들이 찾아오면 되겠다. 그치?
됐죠? 넘어갑니다. 자, 첫 단원이라서 너무 쉽기는 하지만 첫 단원이라서 일부러 활용형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봤어요. 너희들이 잘 풀어올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숙제는 여기까지. 어디? 79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다른 반들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원래는 이 첫 단원은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봐 라고 하고 끝을 낼라 그랬어 사실. 지금 고작 몇 달 전에 한 2달 전에 배워온 거라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모든 반들이 다 내가 가르치지 않은 새로운 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애들 없이 그런 애들한테도 이렇게 수업을 해버리면 또 분명히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는 공식을 까먹었는데 하는 사람이 스스로 찾아 풀어봐야지 만들어봐야지 다시 한번 외워봐야지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나 또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일부러 한 번 더 언급만 해봤어요. 자, 다음 단원부터는 이제 진짜 시험용 단원이니까 특히 좀 잘 들어보도록 하고 특히 내가 용어 바꾸는 단원들 몇 개 등장하지 그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 내가 써주는 용어들도 다시 한번 잘 이해해보고 그래서 오늘은요 상등식에 대한 진짜 기초 유형 기본 유형만 말만 하고 넘어갈 거고 숙제는 79번까지입니다. 알았죠? 진도는 항등식 유형 1번 정도까지만 살짝 하고 끝낼 거야. 그럼 이 녀석 이제 딱 넘어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지. 도환아, 항등식이 뭐예요? 뭐라고? 다시. 못 들었어. X에 대해 어떤 상수를 상수. 그치. 아까 뭐 개수라는 단어가 들려가지고. 그거 맞죠?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정리해볼까? 도영아? 항등식이 뭐라고요? 그래서? 도영아? 성립하는 둘 다 그러네. 성립하는 거? 등식.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자, 항등식은요. 누구의 한 종류입니다. 등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게 들어가지. 등식에는 그럼 뭐뭐 있어, 창환아? 자, 요렇게 바로 틀린 대답이 나오죠. 왜 도대체 등식의 종류에 부등식이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등식과 부등식은요, 유리수, 무리수처럼 다른 놈이에요. 등식은 등으로 이루어진 거, 부등식은 부등호로 이루어진 거. 전혀 다른 놈입니다. 그럼 등식에는 뭐뭐 있어? 상등식뿐만 아니라 방정식이 있어야지. 자,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방정식의 정의는 뭐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뭐 방정식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x의 값에 따라 참거짓이 뭐 다 바뀌는 식,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방정식의 정의는요, 그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지.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상등식은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이제 나누게 됩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방정식에서는 결국 뭘 물어보게 되더라. 성립하는 x가 특정 몇 개만 성립한다고 하니 그 특정 x가 누구니, 뭐니, 몇 개 있니, 존재는 하니? 이런 것들로 열심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해라고 불렀었죠. 근이라고도 하고요. 맞죠? 요런 식으로 물어본 게 이제 방정식 문제. 근데 항등식은 뭐다? 모든 x에 대해서만 성립하니까 부탁이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출제자가 되어봐. 형아나,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항등식은 그래서 뭘 물어봐야 되겠니? 너희들이 나한테 들은 걸 외우지 말고 저기서 한번 생각해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뭘 물어보겠어? 그거는 결국 우리가 배워서 하는 거잖아. 그거 말고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니까. 모든 x에 대해서만 성립하니까 성립하도록 하는 x를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뭘 물어보겠어? 결국 이거 항등식 맞아? 당연히 이게 궁금하지 않을까? 그지 않아?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맞냐? 한번 확인해봐. 이게 기본입니다. 맞죠?
그러면서 거꾸로 미수의 방향을 거꾸로 붙여버리면 이게 항등식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가 아니라 항등식이 되니까 식을 완성해 보세요. 항등식이 되도록 완성해 보세요라는 문제를 물어보게 되죠. 그게 아까 네가 말한 XY 말고 또 다른 A, B라는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들을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해서 미정계수법을 배우게 되는 거지. 거기까지는 스스로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항등식은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어쨌든 항등식의 정의는 뭐다?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정사에는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다 보니까 항등식에 대해서는 뭐다? 기본적인 성질이 있다. 그걸 원래 찾아왔었지. 자, 그럼 이번에는 좀 쉬운 질문이니까 서율이 한번 얘기해볼까? 자, 가자.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랑 같다 라는 게 항등식이 된다고 문제에 제공됐어요. 항등식일 때 그때 너희들의 답은 뭐가 될까? 그렇지, ac랑 같다. 또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뭐다? 항등식의 기본 성립은 뭐야? 기본 성질 이 뭐다? 그렇지. 조금만 다르게 얘기하면은 양변이 똑같이 생겼다. 정확하게는 네가 말한 대로 가면은 동류항의 개수가 똑같다. 알죠? 제가 그래서 어쨌든 분필이 깨져서 양변이 동일하다. 이게 항등식의 기본 성질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문제는 이런 것도 있지. ax 플러스 b는 0이다. 그럼 모든 개수는 0이다. 2차식으로 가도 마찬가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dx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f다. 그럼 뭐 a랑 d랑 같고 이런 거 막 나오잖아. 그 다음에 또 좌변이 2차식이고 우변이 0이다. 그러면 좌변에 있는 모든 항의 개수가 또 000이다.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그게 기본 성질입니다. 그게 알고 끝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중요하지. 그래서 뭐다? 미정계수법. 이게 실제 문제로 넘어가는 유형들이죠. 그래서 미정계수법의 이름이 원래 뭐라고?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 즉, 식을 완성하는 방법. 알았죠? n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누구랑 누구예요?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RPM 같은 문제집, 쌤 같은 문제집 보면은 유형 1번이 계수비교법을 이용한 항등식. 비교식은 뭐야? 두 번째 유형 2번이 뭐야? 수치대입법, 미정계수법 하면서. 근데 마플 시너지는 이제 단순 연산 문제 풀어봤을 테니 뭐 하고 있어? 유형 1번 안에 그냥 미정계수법을 다 때려박고 있죠. 자, 미정계수법은 결국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계수비교법은 어떤 원리를 이용해요? 양변의 개수들을 비교해서 동일하게 푼다. 뭐야? 항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풀이죠. 두 번째, 수치 대입은 뭐야? 수치, x에다가 수치 아무거나 대입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다? 항등식의 정의를 사용하는 풀이인 거예요. 그게 각각 계수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인데 뭐 그걸 알자란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계수비교법은 뭐고 수치대입법은 뭔데? 계수비교는 결국 동류항끼리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약간의 노가다성이 있겠죠. 맞죠? 그래서 계수비교법은요, 풀이가 귀찮다? 기본 풀이다. 대신에 뭐 한다? 모든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다. 지난번에는 이렇게만 써줬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계수비교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물론 수치대입법은 못 쓰냐? 모든 문제? 아니, 쓸 수 있어. 아무 x를 넣더라도 성립한다는 게 항등식의 기본 성질이기 때문에, 기본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다 같다라고 하면 돼요, 얘도. 근데 수치대입법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죠, 항상 내가. 맞죠? 수치대입법은 뭐다? 그렇지. 특정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뚜렷해요, 수치대입법은. 그래서 너희들한테 특정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그 풀이가 바로 수치대입법이기 때문에 그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를 보자 그랬고, 근데 보통은 어떻게 설명한다 그랬어요? 미정계수법을 주어진 등식을 항등식을 수치대입법과 계수비교법 중 무엇을 쓰면 편한지를 살펴본다라고 얘기를 해놔요. 근데 그러지 맙시다. 알았죠? 뭘 쓸래가 아니라 수치대입법을 쓰면 쉽니 안 쉽니만 확인하면 돼. 그리고 그 형태는 뚜렷합니다. 알았죠? 물론 점점 복잡해져 가요. 그 응용형 문제는 지금 할 거 아니고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그걸 위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하나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자, 가자. 그래서 계수비교법을 풀 수 있는 문제는 겁나게 단순해요. 그냥 뭐예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a는 bx 마이너스 2다. a는 얼마요? a는 얼마요? 마 2. b는 얼마요? 하고 끝인 거야. 이게 기본적인 계수비교법 문제지.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봐볼까? 어때? 자, 가자. 계수비교법 문제예요? 수치대입법 문제예요? 라는 거를 너희들이 문제의 형태를 보면서 알겠니? 자, 계수비교법을 쓰면 틀린다는 거는 아니지. 근데 계수비교법 쓰려면 좌변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x에 대한 1차항과 x에 대한 뭐 2차항 있으면 2차항과 x에 대한 상수항과 이런 식으로 동류항들이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변의 동류항들과 함께 비교하는 게 계수비교법이잖아. 근데 좌변에 x가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x로 정리해주면 뭐예요? 계수 a 플러스 b는 3이다랑 상수항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b는 상수항 5다. 두 식을 어떻게 해야 돼? 연립을 해야 된다. 맞죠? 중학교 때는 연립이라는 풀이를 좀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쌤들이. 고등학교로 넘어오면요, 연립은 그닥 좋아하는 풀이는 아니에요. 그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쌤들이 다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때 연립을 굳이 막 많이 쓴다? 아, 그거는 그 쌤이 이상한 거야. 알았죠? 연립은 피해야 되는 가장 귀찮은 풀이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연립을 최소화해 주려고 너희들도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얘는 계수비교법을 쓰면 틀린다는 건 아니지만 계수비교법을 쓰면 연립이라는 굉장히 귀찮은 풀이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계수비교법은 그렇게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얘는 오히려 뭐 수치대입법을 쓴다.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 어떤 미지수야? A라는 미지수와 B라는 미지수야. 그렇지? 근데 A, B를 연립하고 싶지 않아. X에 특정 X를 넣어주면 뭐 A가 사라지거나 B가 사라지게 할 수 있어? 네. X에 1 넣었더니 B만 남아요. B를 먼저 구하고요. X에 2 넣어봤더니 B가 사라져요. A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 끝을 내야지. 그게 바로 수치대입법의 진짜 목적입니다. 자, 이런 쉬운 문제에서 수치대입법, 계수비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할 거. 누구? 결국 이 수치대입법은 이런 문제를 풀고 끝나는 거 아니고 학교 시험에 이렇게 안 나와요. 거의. 나오면 땡큐고 받아 먹으면 되고, 수치대입법이 바로 어떤 내용에 대한 걸로 응용하고 활용하러 넘어가냐면 첫 번째 뭐다? 나눗셈의 관계식. 두 번째는 뭐예요?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나오는 또 다른 하나 뭐예요? 그렇지. 이 세 녀석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 왜 그렇게 풀면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수치대입법입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몇몇 문제집들이 이름 잘못 정하고 있는 그런 이름들 좀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수정할 거 하면서 왜 이게 수치대입법으로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지 그 원리 원칙 위주로 들어갈 거예요. 나랑 수업 이제 오래 해본 사람들은 대충 알 겁니다. 2학년으로 가고 3학년으로 가보면 너희들도 알아. 그 어떤 쌤들보다도 내가 스킬들 많이 알려주는 편이에요. 수투로 가보면은 모의고사 수능을 이제 포인트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수투로 넘어가 보면은 다른 쌤들이 나랑 이제 친한 쌤들이 야 이런 것도 다 공식으로 정리해서 알려줘 라고 놀랄 정도로 공식을 많이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스킬 위주로 알려줄 거예요. 그때는 그게 더 훨씬 중요한 게 맞으니까. 근데 1학년 때는 그 어떤 쌤들보다도 공식은 최소화시킵니다. 원리 원칙 위주로 들어가요. 나는. 오케이? 그게 내 수업 스타일이고 2학년 3학년 때 너희들이 자유롭게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올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
너무 너희들도 빨리 풀고 끝내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1학년은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갔으면 좋겠어. 특히 도영이, 도환이 둘은 우리 반에 그 재민이 있었잖아. 재민이한테 내가 자꾸 했던 얘기 기억나지? 너는 자꾸 문제 푸는 기계만 되어 있다. 그래서 자꾸 원리 원칙 위주로 설명을 해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반에서 한 번 더 하고 가자. 걔 미적분까지 한 놈인데도.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1학년 수학은 있잖아. 점수 당연히 중요하죠. 점수로 내신 성적 매기고 그걸로 학교 가는 거니까, 대학교 가는 거니까. 근데 2, 3학년 때의 성적이 훨씬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알았죠? 그럼 2, 3학년 때, 1학년 때 잘해놓고 2, 3학년 때 박살나면은 차라리 1학년 때 못했다가 2학년 때 서서히 올라가는 걔네들보다 대학 가기 힘들어져요. 알았어? 그래서 1학년 때는 뭐 못해도 된다가 그게 아니라 또 고깝게 듣지 말고. 알았죠? 장원아? 1학년 때는 최대한 원리 원칙 위주로 해서 2, 3학년 때 잘 끄집어낼 수 있게 배워둬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최대한 원리 원칙 위주로 들어가 보자. 알았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딱 맞췄다. 와씨. 수고들 했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